자, 7번 문제. 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자주 쓰는 형태 중에 하나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럼 개념적으로 복잡한 문제는 아니야. 자, x가 0에서 3까지 x가 0에서 3까지 fx가 x제곱 빼기 2x 더하기 3 더하기 2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배의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 거기다가 플러스 2 얘는 x가 a일 때 최대값 x가 b일 때 최소값을 갖는데 이때가 최대 이때가 최소라고 돼 있는데 자 이거 전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 이건 치환해서 가는 거지 그럼 치환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 거냐 자, 괄호 안에 복잡하게 있는 식을 치환한다라는 개념을 쓰죠. 수학에서 여러분들이 치환한다는 개념을 가볍게 생각을 하면 치환 후에는 반드시 치환값의 범위를 결정하는 게 필요하다. 치환을 하면 그냥 국룰이다라고 생각해. 치환값 범위가 결정돼야 된다. 자, x값 범위가 0에서 3까지라고 돼 있으니까 x와 t에 대한 이차함수가 될 거야. 자, 이거 그래프 그려보면 꼭지점이 1일 때지. 근데 우리가 찾는 x값 보면 0에서 3까지니까 0이 꼭지점에서 가깝지만 3은 꼭지점에서 멀겠지. 그럼 그래프는 0에서 3까지 남길 거야. 그럼 언제가 최소고 언제가 최대야? 1일 때가 최소고 3일 때가 최대가 되겠네? 맞니? 자, 다시 봐. x가 1일 때 최소의 t를 갖고요. x가 3일 때 최대의 t를 갖는다? 됐니 안 됐니? 됐어? 그럼 x가 1일 때 최소의 t는 계산하면 1 나올 거고요. x가 3일 때 최대의 t는 얼마 나와? 5 나오는 거 맞니? 됐어? 자, 무슨 말이야? x값은 1과 3이지만 t값의 범위를 구했더니 1에서 5까지로 바뀌었어. 빼니? 그럼 저 함수가 뭐로 바뀌는 거야? y는 t제곱 빼기 2t 더하기 2가 되는 걸로 바뀌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이 함수의 최대 최소 y값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얘 다시 꼭지점하고 확인해 보면은 식이 똑같잖아. x만 t로 바뀐 거죠. 그럼 그래프는 똑같이 생겼을 거야. 1일 때 됐냐? 근데 우리가 찾는 t값 범위는 1부터 5까지 1부터 5까지 단지 얘네들은 t값일 뿐이야.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니까 1일 때가 최소고 5일 때가 최대 맞니? 얘는 t가 1일 때가 최소의 y를 갖고요. t가 5일 때가 최대의 y를 갖는다고. 됐어 안 됐어? 그럼 최소값은 1 대입하면 1 나올 거고요. 최대값은 5 대입하면 17 나올 겁니다. 됐었나요? 자, 이제 연결점을 뭐로 잡아야 돼? t는 내가 중간에 그냥 만들어낸 거잖아. t는 없애고 만들어야 되니까 결국은 뭐야? x가 1일 때가 최소값이 1인 거고 x가 3일 때가 최대값이 17인 거지. t를 잡으면 안 돼. 그치? x를 이용해서 y를 잡는 거기 때문에 그래. 다 풀어놓고 얘랑 얘 연결시키고 얘랑 얘 연결시키는 애들이 은근히 많다. 이해됐어? 이런 중요한 형태 중에 하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어차피 저 문제 일반적으로 다 설명되어 있는 거 보면 다 치환해서 설명하게 돼 있으니까
내가 예전 교재는 풀이를 않는 교재를 줬었어. 그냥 답만 있어. 빠른 답만. 풀이를 아예 안 줬습니다. 그때 약간 좀 이상한 편견이 있어가지고 어머니들이 풀이 주면 풀이 보고서 공부하지 그 공부가 아니래. 그거 뺏긴대. 그 풀이 주는 걸 싫어하시더라고 어머니들이. 그래서 풀이집을 안 줬는데 풀이 보면서 공부하는 것도 공부야. 눈으로 공부하는 것도 공부고 머리로 그냥 공부하는 것도 공부야. 단지 뭐야? 집중도의 차이가 있겠지. 그치? 욕심이 있으면 풀이가 있든 없든 관계가 없어. 풀이 보는 것도 공부니까 해설 괜히 넣어놓는 거 아니니까 해설 보시더라도 공부를 하시는 얘기야. 치환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는 거 연습 꼭 해보세요. 이거는 그냥 필수적으로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다 라고 보시면 돼. 이 문제는 그냥 무조건 나온다. 어떻게든 나온다. 100% 출제 유형 중에 하나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속도를 높여놔야 돼. 그냥 풀 수 있어 그게 아니라 이 문제가 2분 안에 풀 수 있도록 속도가 높아져야 된다고. 그럼 뭐 해야 돼? 쓰면 안 돼. 지금은 쓰면서 그걸 익숙하게 만드는 거지만 실제로는 쓰지 않고 푸는 거야. 치환, 그래프, 뭐 대입하면 빠른지가 머릿속에서 최대 최소가 빨리 나와야 돼. 1일 때 아래로 블록이니까 1일 때니까 0과 3까지는 1일 때가 최소고 3일 때가 최대구나. 안 그래도 되잖아. 머릿속에서 그래도 된단 말이야. 그럼 1 대입해서 최소값 1 대입하면 이것만 쓰면 되지. x가 1일 때 t의 최소값이 얼마다? 1이다. 3일 때 최소값이 5다. 이것만 써주면 돼. 이게 최소, 이게 최대. 그리고 t범위 1부터 5까지구나. 그러고 t라고 바꿨더니 똑같은 식이네. 1부터 5까지니까 1일 때 최소고 5일 때 최대구나. 1일 때 최소니까 다시 또 1 되는 거고 3일 때 5일 때 최대니까 5 대입해서 27이구나. 이게 바로 나와야 된다고. 17이구나. 그래 결국은 이것만 쓰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계산하고. 그러니까 2분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쓰면서 그 논리적 과정을 연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 연습 없이는 그게 압축이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 선생님 저는 아직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연습을 하는 거지. 저는 어떻게 그게 빨리 돼요? 연습이라니까. 왜? 나도 타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나도 타고난 쪽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그 0.1%에 나는 성적은 들어가는데 머리로는 걔네들하고 똑같지는 않아. 그러니까 나는 노력해서 그쪽까지 간 케이스라고. 타고나지 않아. 단지 걔네들이 어떤 사고 과정을 통해서 계산이 저렇게 빠를까 궁금해서 나도 그쪽을 연습한 것뿐이야. 누구라도 할 수 있다니까? 희한하게. 단 그것도 어느 정도는 경계가 있겠지. 너네가 누리는 게 0.1%는 아닐 거란 얘기야. 굳이 거기까지 갈 이유도 없어. 왜? 다른 과목도 해야 되니까. 전과목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학에 필요한 전과목을 잘해야 된다고. 그럼 너네들이 목표하는 건 4%가 아니라 2%를 목표로 잡아도 돼. 거기도 최상위권에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2% 목표로 하는 게 그게 결코 쉬운 게 아니야. 학교에서 난다긴다 하는 애들이 2%인데 4%라고 해도 우와 쟤 잘하네 라는 얘기를 듣는데 엄청 잘하네 라는 얘기를 듣는데 근데 지금 당장에 2% 4%를 목표로 잡는 게 아니라는 거지. 내가 아는 거 진짜 정확하게 알고 있고 중간에 졸지 않고 진짜 내가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데 쓰고 있는지만 확인하면 돼. 노력이야 노력. 노력을 게을리하지만 않으면 내가 장담하는데 고3 때 1등급 무조건 찍게 만들어줄 수 있어. 하기만 하면. 뭔 말인지 알겠니? 머리 좋고 나쁜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 내가 지금까지 20몇 년간 가르쳐본 통계로 얻어낸 게 뭐야? 수학하는데 머리 좋고 나쁜 게 아무 의미가 없구나. 머리 좋으면 좀 더 빨리 가는 거고 머리가 안 좋으면 머리가 나쁘면 좀 더 느리게 가는 것 뿐이야. 단지 고1 이상 꾸준하게 노력하는 애들은 무조건 1등급 나와.
왜냐면 내가 그걸 실험을 한 거거든. 내가 실험한 이유가 그거야. 아니면 수학을, 이렇게 어려운 수학을 고등 과정에다가 다 넣어놨는지에 대한 실험. 그 머리 좋다는 교수님들이 왜 이 어려운 과정을 애들이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다 넣어놨는지에 대한 궁금증, 물음표. 그 수학자라는 거는 매우 특수한 경우다라고 사상선을 알고 있는 것에 대한 난 물음표를 던진 거예요. 아니 교수님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데 고등 교육 과정에 수학을 왜 넣어놨냐? 그 많은 과정을 못할 거라고 보고? 아니지. 할 수 있으니까 넣는 거거든. 머리가 좋고 나쁘고 관계없이. 그냥 그 믿음을 갖고서 실험을 해본 거예요. 되나 안 되나? 되나 안 되나? 되나 안 되나? 근데 노력하면 다 되게 만들었어. 그래서 맞구나. 교수님들이 잘했네. 왜? 수능에서는 교과과정 외에 안 나오거든. 학교 내신에서는 교과과정 외의 것을 내요. 못 풀게 하려고. 문제를 제작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문제까지도 나와. 근데 수능은 쓸데없는 문제가 안 나와. 결국은 내신이 안 나오더라도 대학은 갈 수 있게 만든 게 수학이다.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노력만 게을리하지 마. 머리 탓하지 말고. 자, 8번 문제로 갑니다. 아래 표는 어느 주스 전문점에서 주스 한 잔의 가격에 따른 예상 판매량과 예상 매출액의 일부를 나타낸 거예요. 판매량과 매출액이다. 자, 예상 매출액은 가격과 예상 판매량이래. 당연하지. 맞니? 한 개 가격이 주어지고 판매량이 주어지면 걔네들 곱하면 당연히 매출액이 나오겠지. 자, 그랬을 때 예상 매출액을 최대로 하기 위한 주스 한 잔의 가격을 구해봐라. 자, 가격이 얼마씩 올라가고 있어? 15원씩 올라가고 있지. 맞아? 그랬더니 판매량이 얼마씩 줄어들고 있어? 15잔씩 줄어들고 있지. 15잔 줄어들었다가 몇 잔 줄었어? 또 15잔 줄었다가 그 다음은 25잔 줄었지. 맞아 안 맞아? 그럼 이게 판매량 가격을 보시면 15원씩만 올린 것 뿐이야. 15원씩만. 아니구나. 여기선 25원 올렸네. 그죠? 15원, 25원. 그랬더니 15가 줄었지. 또 15가 줄었고 25원 올렸더니 25잔이 줄었어. 근데 매출액은 당연히 곱한 만큼 계산이 되겠지. 맞아, 맞아. 자, 이게 무슨 뜻을 나타내고 있는 거야? 310원을 기준으로 해서 15원을 X번 늘렸더니 X만큼 가격을 올렸더니 됐어? 390잔 팔린 거에서 X만큼 판매량이 줄어든다는 것 뜻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니 안 맞니? 그럼 얘네들을 뭐 하면? 곱하면 매출액이 된다. 됐니 안 됐니?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위로 굴르기 이차함수가 된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위로 굴르기 이차함수가 된 상태에서 절편 두 개가 나와 있죠. 하나는 마이너스 310, 하나는 390. 됐어? 그럼 꼭지점은 평균이라네. 그럼 평균 구해보면 40 맞아 안 맞아? 더해서 이거 나누니까 결국은 뭐가 X가 40일 때가 매출액이 최대가 된다는 설명인 거지. 됐어? 이해돼 안 돼? 결국은 몇 원 올리라는 얘기야? 40원 올리라는 얘기야.
40원 올리면 한 장 가격은 350원이 되겠다. 그때가 매출액이 최대가 된다. 복잡하게 생각하지만 연습을 해보면 돼. 알겠지? 활용 문제만 만나면 치를 떠는 학생들이 많아요. 너네 여기 설명할게 조금. 많기는 한데. 자, 9번 문제로 간다. 자, 그림과 같이 윗변의 길이가 2m, 아랫변의 길이가 8m, 뒷변의 길이가 6m인 등변 사다리꼴 모양의 천막의 한 면에 직사각형 모양의 출입문을 만들려고 하는데 출입문 넓이의 최대값을 알아봐라. 2 6 8 자, 여기에다가 출입문을 만들 거야. 이 넓이의 최대값 구할 거니까 가로 세로 길이가 필요하겠죠? 얘네 둘 길이가 필요해. 자, 얘네들 길이가 얘를 x로 잡든 얘를 x로 잡든 나머지 한 면을 x로 설정하는 게 필요하다. 어차피 이건 뭐야? 닮은 이용할 거라는 것만 인식하면 되겠지? 자, 여기 높이를 x라고 한번 잡아보자. 설정 방식에 따라 다르긴 하니까 등변 사다리꼴이기 때문에 여기를 연결시키면 여기가 2가 되고요. 얘네들이 더해서 6이니까 3씩 나눠 가질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럼 3하고 6은 1대2 관계니까 피타고라스 관계 기억나? 그럼 여기가 60도가 되고 여기가 30도가 되지? 맞아 안 맞아? 그럼 1대2 대 루트 3이었던 거 기억나지? 그럼 여기가 3 루트 3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관계는 굳이 필요는 없어. 일부러 설정하려고 한 거지. 자, 무슨 말이야? 얘가 x면 얘는 루트 3배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여기를 루트 3x로 잡으면 변수 내 맘대로 조절이 되는 거니까 여기가 x가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됐어? 1대 루트 3이니까 루트 3을 나누는 게 불편하니까 루트 3에서 잡은 거야. 그럼 여기도 x 되는 거 맞니? 자, 그럼 여기 출입문의 가로 길이는 8 빼기 2x 맞니? 됐냐? 그럼 넓이는 루트 3x랑 8 빼기 2x 맞니? 그럼 위로 볼록인 이차 함수지? 근이 두 개지? 0과 4 보여? 그럼 언제 최대야? 2일 때가 최대지 중간? 그럼 2 대입하면 답이라고 그냥. 그럼 2 대입하면 4 2 루트 3 곱해서 8 루트 3 됐냐? 설정 괜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알겠어? 중간중간에 변수는 조작을 해줘야 돼. 계산하기 편한 걸로. 자, 이 다음 문제는 개념 설명이 필요해서요.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할 테니까 이거 잘 들어둬야 돼. 이거는 고3 때까지 계속 연동된다. 잘 들어두셔야 돼. 설명해, 괜찮아. 해줘. 내가 고등학교 때 내 친구들이 나한테 질문하러 다 왔어. 학교 다니는데.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같은 반 애들만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애들도 나와. 딴 반 애들도 와. 왜냐면 애들 상황에 맞춰서 설명을 해주니까 잘하는 애는 잘하는 애들로
설명해주고 못하는 건 못하는 애들로 설명해주고. 근데 전교에서 공부 진짜 못하는 애들 와서 물어봐. 왜 시험은 그래도 하나라도 맞추고 싶어서. 걔는 상황별로 다 설명을 해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전교생이랑 다 친해. 날 모르는 애들이 없어. 나는 모르지. 나 이런 기억하는 거 싫어하거든. 근데 친한 애들은, 근데 전교생들이 그냥, 우리 때는 좀 애들이 여러분들 세대하고 좀 다르니까 약간 좀 폭력성이 좀 강한 애들도 있고, 학교에 학교별로 짝 먹는 애들끼리 막 싸워가지고 짝 먹고 다니고 그런 학원물 있잖아. 그 학원물이 현실에서 벌어지는, 운동장에서 패싸움도 하고 막 그런 시대였어요. 좋은 건 아니지만. 내가 지금 봐도 덩치가 작지 않냐. 키도 작고. 우리 때는 키 순서로 앉았거든. 번호를 키 순서로 매겼어요. 지금은 이름 순서잖아. 기억니은. 그걸 번호 매기지. 우리 때는 키를 쫙 세워가지고 그냥 키 작은 애가 1번이에요. 내가 몇 번이었게? 2번. 아니, 1번은 아니었어. 나보다 작은 애가 있었어. 2번이었어. 내가 키가 한 165 정도 되거든. 고등학교 때 키야. 그 이후로 안 크더라고. 근데 그때 몸무게가 42kg. 상상이 안 되지? 근데 내 친구 중에는 나랑 키 비슷한 애가 37kg인 애가 있어. 나보다 더 작은 애가 있었는데 걔는 그때 한 145 정도 됐었어. 나보다 훨씬 작은 거지. 고등학생이면. 근데 걔는 그냥 진짜 애기 같은 애. 근데 그러니까 이제 덩치 큰 애들이 단점이 그거죠. 좀 약해 보이면 건드는. 그냥 장난식으로 막 건들고. 난 안 건드려. 나한테는 얻어갈 게 있거든. 자기가 수학 모른다고 질문할 수 있는 게 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걔네들이 난 안 건드려. 그걸 건드린다고 해도 내가 성깔이 좀 있어가지고 난 그냥 붙어버리거든. 지가 싸움 잘하면 어쩌라고. 난 그냥 오기로 붙어버리거든. 그렇다고 내가 아예 그냥 못하는 것도 아니고 싸우고. 그렇다고 싸우고 다니진 않는 것 뿐이야. 귀찮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질문을 받아주고 설명하다 보니까 희한한 게 내가 질문을 받아주게 된 게 있어. 친구한테 설명해주다 보니까 내가 더 자세하게 알더란 얘기야. 이 친구가 모르는 부분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알아야 설명해주잖아. 그렇지 않겠어? 내가 더 자세하게 알더란 얘기지. 내가 아는 게 더 자세해지더란 얘기야. 그래도 질문을 막질 않았어. 친구들의 질문. 시험 10분 전에 질문해도 와가지고 쉬는 시간에 와서 막 야 타석아 이번에 나올 거 좀 한 문제라도 좀 알려줘 하면 알려줘. 그거 설명해주고. 항상 질문을 막진 않았어. 근데 그러면서 더 많이 늘더라고. 생각보다. 질문하는 거 설명해주는 거 좋은 거야. 알겠지? 서로 질문하고 서로 친구 관계끼리 질문하고 얻어가는 거 되게 좋은 겁니다. 내 친구들하고는 또 공부하는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하고는 서로 공부를 교류하는 스터디 그룹 같은 게 있었거든. 별도로. 그런 애들하고도 지금도 친하고 계속 만나기도 하고. 물론 내가 시간이 안 돼서 못 만나지. 날 만나려면은 밤 12시 이후에 만나야 돼. 난 신데렐라거든. 역신데렐라. 12시가 넘어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내 친구들한테 야 태석아 언제 나와? 언제 나올 수 있어? 12시 이후까지 있으면 갈게. 근데 애들이 안 있어. 그 차이야. 내일 회사 가야 된다고. 아무튼 친구들이랑 교류하는 거 좋습니다. 자, 이거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거는 중학교 때 내용이야. 왜? 중학교 때는 허수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부호적인 판단을 뭐 가지고 하느냐. 자, 첫 번째 소수 A, B의 부호가 같다. 두 번째 부수 정신 차리고 들어 A, B의 부호가 다르다.
근데 부호가 같다, 부호가 반대다라는 것도 좀 더 세분화시켜야 돼. 부호가 모두 양수다. 둘 다 음수다. 세 번째, 두수의 A, B의 부호가 다르다. 자, 이거는 수식으로 나타내면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고요.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작고요. A가 양수고 B가 음수거나 A가 음수고 B가 양수거나. 맞아 안 맞아? 맞니 안 맞니? 아, 뭐 복잡한 거 하는 것도 아닌데 뭘 맞니 안 맞니라고 묻는 내가 민망하다. 자, 얘랑 같은 조건이 있어. 이걸 뭐라고 바꿀 수 있어? A 더하기 B와 A 곱하기 B의 관계로 바꿔봐. 둘 다 더한 것도 곱한 것도 0보다 클 때가 두수의 부호가 양수인 거지. 자, 얘랑 같은 관계 골라봐. 정의들 차리고 들어야 돼. 더하면 음수고 곱하면 양수다. 얘는 더한 건 모르지만 곱한 게 음수다. 맞지? 자, 내가 이 설명을 왜 하는 것 같아? A, B를 알파, 베타로 바꿔서 봐봐. 알파, 베타로 바꿔서 보면 두 분의 합과 두 분의 곱계열로 바뀌지 않냐 이거지. 자, 봐. 이제 개념 자체가 바뀌는데, 근데 고등학교 때는 두수의 관계를 고등식으로 해석하면 이게 성립하지 않아. 알겠어? 요 1번에 A 더하기 B가 양수고 A 곱하기 B가 양수라고 해서 A가 양수고 B가 양수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 둘 다 양수면 더한 것도 양수고 곱한 건 양수 맞아. 알겠니? 이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 허수 때문에 그래. 실수에서만 왔다 갔다 똑같은 관계가 되는 거야. 알겠어? 허수일 때는 얘라고 해서 각각 양수야 라는 말 못한다. 마찬가지야. 더해서 음수고 곱해서 양수라고 해서 뭐라고 말 못한다고? 각각 음수야 라는 말 못한다고. 허수 때문에 그래. 근데 둘 다 음수면 당연히 더한 거랑 곱한 건 부호를 알 수 있는 거야. 자, 곱해서 음수야? 그렇다고 해서 A하고 B의 부호가 반대야 라는 말 못한다고. 왜? 허수 때문에. 알겠어? 하지만 부호가 반대면 당연히 곱한 건 음수가 되는 건 당연하지. 자, 이게 왜 왔다 갔다 못한다고? 허수의 존재성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해야 돼. 그럼 이제 여기부터가 고등 과정에서 새로운 내용으로 확장을 한다. 두 실수의 부호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 두 실근의 부호라고 얘기한다. 뭐에 대한 얘기야? 실근에 대한 얘기야. 저게 무슨 뜻이지? 이미 2차 방정식에서 두 실근이 존재해야 되는 거지. 이해됐어? 실수근이 존재할 때에 대한 성질이야. 자, x제곱, ax제곱 정신을 차리고 봐 얘들아. 안 그러면 이 내용 너네들 되게 복잡하게 여겨져서 이해 못해요.
두 근이 알파 베타일 때 첫 번째네요. 알파가 양수이고 베타가 양수래. 그럼 저게 무슨 뜻이야? 두 실근이 모두 양수다. 맞아 안 맞아? 이 말을 이렇게 해봐요. 두 근이 모두 양수이기 위해서는 똑같은 말로 어떻게 바뀌느냐라는 건데 일단 실수라는 조건이 먼저 들어가야 돼. 알겠어? 왜? 허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실수근을 갖는구나 라는 게 우선이야. 그럼 실수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을 쓰면 0 이상이다가 우선 조건이야. 됐어? 그리고 합곡관계로 보면 이제 바꿀 수 있지. 더한 거랑 곱한 게 뭐가 돼야 된다? 양수여야 된다. 맞아 안 맞아? 그래서 뭐 쓰는 거야? 판별식하고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의 부호를 통해서 확인을 하겠다라는 말로 생각을 해야 돼. 그냥 합곡관계만 쓰는 게 아니라는 거. 자, 두 근이 모두 음수야. 두 근이 모두 음수야. 얘랑 똑같은 말은 실수근을 갖는 게 우선이구나. 그럼 판별식이 똑같이 다시 0 이상이다가 먼저야. 됐어? 판별식 이후에 뭐 확인하는 거야? 합곱의 부호를 확인하는 걸로 바뀌는 거야. 그럼 합이 음수고 곱이 양수. 됐니 안 됐니? 자, 세 번째. 두 근의 부호가 반대야. 그래도 무슨 근을 가져야 돼? 실수근을 가져야 돼. 근데 실수근인데 부호가 반대란 얘기는 서로 다른 실수근 맞아 안 맞아? 중근일 순 없잖아. 부호가 반대인 두 근이니까. 그래서 이때는 실수근이 아니라 무슨 근이야? 중근 조건을, 아니 중근이 아닌 조건, 중근이 아닌 조건, 판별식이 0보다 크다가 먼저야. 됐어 안 됐어? 그 이후에 곱한 게 음수야. 됐어 안 됐어? 이해되니? 자, 이 실근의 부호가 2차 방정식의 응용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제 2차 함수로 바꿔서 두 실근의 부호에서 조금 더 확장된 내용이 있어. 여기까지 이해를 해야 이 다음에 할 내용이 이해가 된다고. 최종 목표는 여기야. 최종 목표는 요 내용이고, 근데 요것도 알아야 돼. 이걸로 나오면 학교 시험에서 기본 문제. 요 내용으로 나오면 기본 문제. 이 내용으로 나오면 시간 문제. 알겠어? 두 근의 범위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 부호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알겠어? 그럼 두 근의 범위가 주어지면 이걸 수학에서 요새는 잘 안 쓰는 표현 중에 하나긴 한데 이거를 근의 분리라는 개념으로 원래는 설명을 하는데요. 요새는 잘 안 쓰는 개념 중에 하나야. 명칭 자체가. 이게 그냥 실근의 부호에서 확장된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 첫 번째 내용은 두 근이 모두 다음 시간에 할 거야. P보다 크다.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다.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 이게 세 가지가 기본이야. 이거랑 이거랑 연결지면 뭐야? 두 근이 모두 0보다 크다. P가 0 된 거지. 이거랑 이거랑 연결지면 뭐야?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다. P가 0인 거지. 이거랑 이거랑 연결지면 뭐야? 두 근 사이에 0 있다. 맞아? 근데 이 P는 내 마음대로 조절이 가능하겠지.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두 근 사이에 3 있다. 이해돼 안 돼? 뭔 말인지 알겠어? 이 내용이 기본 베이스로 해서 여기에서
또 확장이 되겠지. 근데 요 개념도 여기에서 출발한 거예요. 알겠어? 근데 요 내용까지 알고 있어야 이 내용을 설명하는데 무리가 없어. 이렇게 요 내용까지는 정확하게 다시 한번 기억해둬야 돼. 오늘 수업한 내용은 다시 유튜브에 올려놓을 거니까 신수학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오늘 구독자 한 명 늘었어. 누군지 모르겠어. 내가 모르는 사람이야. 구독자 한 명 늘었다고 알람이 뜨더라고. 유튜버가 되길 꿈꾸며 한번 해보자. 일단 수업 내용은 다시 올려놓을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하셔서 계속 개념을 들어야 돼. 알겠니? 그리고 자꾸 적용해 봐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꾸 집중해서 연습을 하시는 게 3년 동안 해야 돼요. 3년 동안. 어쩔 수 없어. 3년 아니라 2년 한 이제 6개월 남았나? 8개월 남았나? 어차피 9월까지 공부하면 10월, 11월 수능이니까 11월에 수능이니까 9월까지 하면 원서 써요. 그러니까 9월까지 공부한 게 그냥 대학교 가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2년 6개월 남은 거야. 3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벌써 6개월 지났다. 그치? 2년 6개월이니까 6개월 지났어. 그럼 이게 5번만 더 지나면 돼. 그럼 이제 대학이냐 고등학교 4학년이냐가 결정이 되죠. 알겠습니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집중 최대한 해서 열심히 하자고.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이어서 하고 여러 가지 방정식으로 넘어갈 겁니다. 테스트는 40분부터 할 거고요.